네, 안녕하세요. 태고리즘입니다.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태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 31가지의 패턴 중에 핵심 4가지 패턴에 대한 설명을 태권도와 연결시켜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태고리즘은 태권도 자체를 태권도의 움직임이라고 결부시키지 않고 인체의 움직임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체 움직임 중에서 더 중요도가 높은 움직임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패턴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들은 태권도 움직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태권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잘 키워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는 지면 발력입니다. 네,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면 발력들이 정확히 어떠한 정의가 있고, 그러한 내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체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이 중력을 대항하는 수직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런 수직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면을 박차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힘은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면 발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체의 움직임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뻗어내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힘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힘의 속도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닥을 잘 밀어내는지, 그리고 그 밀어낼 때 축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임에서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지면 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밀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포인트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인체 움직임에 맞춰서 발이 적절한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발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일어서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패턴, 그리고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패턴, 그 두 행위에 대한 발 사용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큰 2가지의 패턴에 대한 발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움직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체 움직임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에너지를 옮긴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나 우리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엄지발가락의 힘을 사용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다른 방향 쪽으로 힘을 내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깥쪽에 힘을 빌려서 중심을 잡고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넘겨오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큰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바깥쪽과 뒤쪽의 발바닥면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다시 앞쪽과 안쪽의 발바닥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면 발력의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주 쉽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 발력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보폭을 더 멀리 걸을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는 계단 오르기, 그리고 경사를 가진 면을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힘의 이동과 속도에 적응이 잘 되어져 있다면 나는 경사진 면조차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걸음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걸음을 잘 걷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들이 실제로 아동 발달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거나 실제로 정상적인 걸음을 익혔으나 내가 생활하고 있는 패턴들이 조금 망가지면서 걸음걸이의 수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걸음걸이가 망가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중력을 이겨내는 수직힘을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도 어떤 형식으로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적절한 효율적인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가 움직임을 하는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의 포인트들을 정상적으로 익혀야지만 우리가 지면 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일정량의 힘이 이동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일정하게 이동되어져 있는 힘이 지속성을 가지거나 속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인체가 움직이는 데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을
발바닥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깥쪽과 뒤쪽에 실려져 있었던 정지되어져 있던 힘의 패턴을 움직임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양을 옮겨내는 것이 인체 움직임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정상적으로 이동되어지는지, 그러한 힘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와지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것은 움직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체가 잘 움직여지고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뒤꿈치를 이탈하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계속 옮겨보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이러한 과정들에 불편함이 없고, 뒤꿈치를 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힘을 옮겨내는 엄지발가락 방향 쪽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발바닥 면을 전체를 이용해서 걷는 그 과정은 뒤꿈치를 이탈시키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몰아보는 그 연습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엄지발가락만을 이용해서 민첩한 움직임을 하는 그 과정은 발바닥 전체 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엄지발가락의 중심 이동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나는 엄지발가락만으로도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겨루기 스텝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동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직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고 아직 중심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수련생들에게 갑작스러운 스텝 동작을 시켰을 때 이러한 동작에 대한 이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뒤꿈치에서 앞꿈치, 뒤에서 앞, 바깥쪽에서 안쪽이라고 하는 힘의 이동을 정상적으로 연습을 해본 뒤 그러한 것들이 익숙하게 수행이 된다라고 판단이 설 경우에 우리는 스텝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동작으로 우리가 인체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권도는 중심을 이동하는 방식을 석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도 연결시켜 놓았고, 그러한 석이 동작에서 손동작의 퍼포먼스를 활용해 보면서 중심이 이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을 이동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퍼포먼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겨루기 스텝, 그 스텝을 통한 발차기, 이러한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에서 스텝을 이용한 움직임들은 단순한 움직임들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많은 원리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원리에 입각하여서 정상적으로 기능이 입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움직임을 행할 때에도 이러한 포인트들이 적용된 상태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고리즘은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력에 대항하는 수직힘, 즉 지면 발력에 대한 기능을 태권도 겨루기 파트에서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직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는 이러한 수직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면 발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면 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넘어오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넘어와지는 힘에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뒤꿈치가 이탈되어지는 동작들, 그리고 바깥면의 중심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엄지발가락으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였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실어내는 작업, 즉 우리는 태권도에서 겨루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섯 번이었습니다. 지면 발력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이러한 기능들은 실제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지만 오늘 풀었던 내용들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지면 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지는 인체 움직임의 베네핏, 장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체 움직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아래에는 우리가 이 과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기초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스텝을 익히기 전에 중심을 이동해보는 연습, 뒤꿈치를 이탈해보는 연습,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실어내는 연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결국에는 태권도 스텝을 완성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태권도 스텝의 완성은 인체가 가져가야 되는 핵심적인 기능,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결합시켜서 태권도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되 아이들의 움직임 발달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고리즘이 준비한 지면 발력에 대한 내용, 우리가 왜 태권도에서 스텝을 활용해야 하는가, 왜 스텝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지면 발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힘을 더 극대화시켜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고관절 고정, 힙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